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행한다면 또 우리가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합니다. 연말까지 가고 가을까지 가고 가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정치 대결을 위해서 정부 대표 선생님은 저는 세제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큰 이슈가 되는 금지세 폐지 문제를 전통합니다.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운영하는 것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치권 이야기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 폐지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인데요. 자, 이렇게 연일 금투세 폐지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 현재 민주당의 방향성이 모호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흐름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혀 불리할 게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론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 지금 한동훈 대표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1,400만 주식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민생과 직접 연결된 주제라는 것에서 이 부분을 좀 잡고 가자. 네. 금투세를 폐지해야지 지금 1,400만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네.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민생 접근 차원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네.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게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만에서도 이게 이렇게 적용하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1988년도 같은 경우에 이걸 적용하려고 했을 때 36% 주가 폭락이 이어졌어요. 네. 그리고 폭동도 이뤄졌죠. 그리고 또 2011년도에 다시 또 적용하려고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에는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완전히. 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금융에서만큼은 금융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없고 네. 금융 신흥국으로 분류되는데 실제로는 후진국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제로 당론과는 좀 떨어지지만은 이재명 당대표도 대선을 앞둔 사람 입장에서 네. 이게 여론이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금투세를 계속해서 입지를 던져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당론이 그렇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잘못된 것도 인정하는 게 용기다. 금투세만큼은 좀 빠르게 조속하게 합의를 봐서 여기 국민들과 그 대한민국 지금 주가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방향을 찾아가도록 합의를 도출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뭐 아까 입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유보 내지는 연기 입장을 네. 분명히 밝힌 상황이죠. 당론은 물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 이 부분을 두고 한동훈 대표 오늘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곧 있을 연기된 이 여야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제 조율부터 성과 도출까지 난항은 물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야 대표 회담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여야 회담을 기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한 방에 끝나는 모든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치를 출발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고 국민들 여러분들께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담 형식에는 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한동훈 대표는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게 진정성 어린 말씀인지 또 호언을 하신 건지는 또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보면 파악할 수 있겠죠. 접촉은 계속 하니까. 예. 자, 어제도 양쪽 대표 비서실장이 실무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단 추석 전 회담 개최로 의견은 접근을 했습니다. 한 대표가 요청했던
공개 토론 그것은 조금 접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성사는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금투세 논란을 비롯해서 의제가 좀 빨리 정리가 돼야 될 텐데 말입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이 생중계하는 거는 결론이 안 날 것이다라는 네. 비토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계속해서 이쪽 저쪽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확실히 생중계를 하게 되면 지지자들 앞에서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주장만 있고 결론 안 나겠구나라는 여론이 형성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께서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 건 다행입니다. 근데 저희 민주당이 대표께서 저희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금투세에 관련돼서 검토해 보겠다. 뭐 네. 유예든지 뭐든 하여튼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금투세 폐지가요. 1,400만 개인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우선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주주 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훨씬 많은데 그런 거에 비교하면 금투세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허. 하지만 이걸 가지고 저희 민주당이 또 반대를 하게 되면 저희 민주당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해병대 특검이나 아니면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난항을 겪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양보하는 협치의 어떤 정신의 차원에서 저희가 금투세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께서도 해병대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분명한 데드라인을 정하시고 또 위헌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고 하시면 또 본인도 빨리 발의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생회복 지원금도 다른 형태라든지 아니면 대상이라든지 금액을 좀 조절을 해야지 어떤 국민들이 좀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도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안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 포용 의사를 민주당 측에서 내 보이는 것으로 저는 기억이 드는군요.